진료와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은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산모교실은 내용이 저희가 이제 임신하고 출산에 관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분만에 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배가 아프다 할 때는 첫째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조금 기다려봤다가 점점 아파지고 규칙적으로 아파지고 그 다음에 강도가 너무 세져서 이제 조금 참기 힘들다 할 정도가 되시면 그때 병원을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거는 실제로 첫째이시니까 첫째랑 둘째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첫째이시니까 시계를 한번 보시고 대부분 좀 새벽에 많이 진통이 시작되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려보시다 초산이실 때는 5분 간격. 딱 5분은 아니고요. 보통 5분 근처 정도 되면은 진통이 걸리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참기 힘들 정도로 좀 아파집니다. 그래서 보통 5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점점 짧아지면서 아파지는 게 한 5분에서 10분 간격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진통이 없으셔도 이게 진통일 때는 5분 간격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가끔 진통이 없이도 한 10% 정도 산모님에서는 양수가 먼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시다가 막달에는 이게 아기가 처지는 느낌이 아기가 내려오게 되면서 분비물이 아까 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비물이 아니라 양수는 완전 물 같기 때문에 물 같은 분비물이 계속 좀 새는 느낌으로 줄줄줄 새는 느낌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평소와 다르게 분비물 양이 너무 확 는다거나 했을 때도 양수 파악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원장님이 태반이 조금 아래쪽에 있다고 들으셨던 분들은 가끔 자궁문이 이렇게 열리거나 아기가 이렇게 처지면서 좀 눌리는 그 방시거나 수축이 있을 때 가끔 출혈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슬이라고 하는 것도 분비물에서 좀 피가 섞이는 거를 이슬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슬 같은 경우는 보통은 끈끈한 분비물에 약간 혈이 갈색 혈이나 약간 빨갛지만 좀 섞여 나오는 정도고 실제 출혈 같은 경우는 패드에 젖을 정도로 우리 생리혈처럼 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슬하고 좀 실제 완전 출혈하고는 좀 구분은 가능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출혈량이 좀 많아지거나 하실 때는 바로 오셔야 되고 혹시 외래에서 아기가 너무 작다고 들으셨던 분은 태동이 없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다고 들으셨던 분들은 두통이 심하거나 복통이 심한 경우에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 감기나 이런 걸로 고열이 나시는 사모님들도 막달에는 아기가 이제 엄마가 38도 이상의 열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실제 아기 심박병수가 너무 증가되면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달에는 특히나 더 엄마가 집에서 열을 쟀는데 38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하실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만 진행 과정은 요거는 중요한 슬라이드는 아닌데요. 보통 분만을 저희가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 자궁문이 아파서 이제 오셔가지고 자궁문이 10cm까지 열릴 때까지를 저희가 분만 1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cm가 다 열려서 아기가 실제 다 나올 때까지를 분만 2기, 분만 3기는 태반 나오고 분만 4기는 이렇게 나오는 걸 말을 하는데 실제 사모님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는 분만 1기하고 2기까지입니다. 활성기 때는 진통이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면 이제 소리가 지르고 아프고 하는 그 시기 정도 참기 어려운 통증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대부분 수축이 40초 이상 돼요. 꽉 뭉쳤다가 풀리고 하는 시기가 간격도 거의 한 2-3분 간격으로 엄청 짧아지면서 수축 시간도 한 번에 엄청 세게 뭉치고 자주 뭉치고 하는 시기. 그래서 이때 자궁문 아기가 확 내려오고 자궁문 가장 빨리 열리는 시기라서 이때 빠르게 진행하는 만큼 아무튼 통증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아파지는 시기가 되면 이때 저희가 대부분 무통주사를 넣게 되고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통이 내가 배가 아파서 왔지만 이게 제대로 걸린 활성기 진통이 아니면 저희가 무통주사는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진통이 제대로 걸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때 무통분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배가 지금 가진통이든 진진통이든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시면 집에서는 좀 왼쪽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우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기본이 몸을 좀 이렇게 이완을 힘을 푸시고 깊게 호흡하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산모교실이라든지 이런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라마즈 호흡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고 가장 쉬운 거,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거는 복식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통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몸을 이완하고 호흡을 하시는 게 몸에 이렇게 힘을 푸시는 게 감통 효과가 보통 10%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병원 오기 전부터도 좀 배가 아프다 하면 배가 좀 뭉칠 때는 힘을 주고 몸에 이렇게 힘주는 게 아니라 크게 호흡하고 내쉬고 하는 연습을 실제로 저희가 입원을 해서도 나중에 힘주기 하기 전까지는 수축이 생기면 계속 호흡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요렇게 아기가 이렇게 자궁이 꽉 수축할 때 그때 아기도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요거는 집에서도 엄마가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쉬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배뭉침이 있으셨을 때도 꼭 기억을 하시고 크게 들이쉬시고 내쉬고 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통 분만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분만 2기 때 실제로 이제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동영상을 조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기 얼굴 방향을 잘 보시면 되세요. 여기 가면 아기가 이제 두통이 막 있겠죠. 가면서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이렇게 하늘 보고 있거나 옆을 보고 있거나 하다가 골반 이게 뇌로 진입이 되면 이게 아기가 이거 엄마가 뒤쪽 뼈죠. 골반뼈. 보통 6시 방향으로 아기가 이렇게 고개를 하고요. 그래서 아기 나오고 나면 이런 이제 다 나오면서 어깨 빠지고 반대쪽 어깨 빠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오면 순산이신데 가끔 무통이 잘 되면 진짜 이렇게 분만하시는 분들 정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순산인 거고요. 네. 가장 우리가 쉽게 원장님 분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운동 많이 하고 살찌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엄마 체중이 는다는 거는 엄마가 많이 드시면 그 영양분이 아기한테 대부분 많이 가고 아기가 먼저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달에는 많이 움직이시고 탄수화물 좀 덜 드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기가 너무 크거나 하면 대부분 어깨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많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깨가 애가 너무 큰 애들은 또 나오다가 잘 나오지만 가끔 쇄골에 금이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게 되면 이제 아기는 대부분 그냥 붓긴 하는데 아기를 내려오다가 어깨 빠지다 보통 이렇게 쇄골에 금이 가면서 나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기 막반에는 너무 안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회음절개를 하시는 거는 담당 원장님이 결정을 하실 건데요. 일단 자연주의 분만을 원하신다 하시면 안 하기도 하지만 실은 회음부 절개를 안 하는 대신에 다른 쪽에 열상이 생길 거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음절개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통 분만은 대부분 병원이 르바이에 분만이라고 해서 인본 분만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도 다 동등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만실 가시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밝았다가 아기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조명도 어둡게 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되게 클래식으로 잔잔한 거 이렇게 틀어놓고요. 그다음에 조용한 데서 이제 아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아기한테 가장 익숙한 엄마 아빠 목소리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캥거루 케어라고 해서 아기 이렇게 안겨드리는 거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템액 좀 줄어들면 탯줄 자르는 거 저희가 하게 되고요. 아기 낳고 나면 그렇게 더워요. 땀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 어머니 시대처럼 온돌방에서 완전 뜨끈뜨끈하게 나고 땀 빼는 거는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적당한 온도를 유지를 하시면서 이제 땀이 자연스럽게 그냥 빠지거든요. 그래서 옷을 챙기실 때, 준비물을 챙기실 때 얇은 그 속옷, 메기아스라든지 그런 이런 그 네일은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땀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옷을 챙기시는 게 좋고요. 아기 나오고 나서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엄청 다운돼요. 그래서 조련 있을 때까지는 너무 해피한데 이게 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기 이제 육아 시작하시면 그때 이제 호르몬 변화도 겪으면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빠들이 안 오셨는데 아빠의 적극적인 도움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이때 우울감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랑 이제 아빠랑 이걸 잘 극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잘 생기고요. 의외로 치질 자연분만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 좌욕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아기 놓고 나면 몸이 망가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골반 쪽이나 이런 데 참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인대도 늘어나고 허리도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리하시는 기간 동안 잘 관리를 하시고요. 근데 대부분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왕절개 하시면 해당은 없으실 수 있는데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그 회원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요실금 증상이 좀 생기실 수 있어서 이때 케겔 운동 열심히 해주시는 거, 보통 한 10초 정도, 하루에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10초 정도 팍 이렇게 힘줬다 풀었다 하는 연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